자, 보신 것처럼 카페에서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아까 그 영상 준비가 돼 있죠? 예, 영상 준비가 돼 있어서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페 안 CCTV 영상입니다. 이 아무도 없는 한 카페인데요. 이 한 남성이 직원들만 드나드는 이 통로로 급하게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이렇게 들어오더니요. 이렇게 직원들이 가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더니 곧장 카운터로 향해서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서 지금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역시 급하게 빠져나갔는데요. 이 다른 각도에서 본 CCTV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곧장 저렇게 현금을 훔쳐서 자신의 짐까지 챙겨서 달아나게 됩니다. 이 남성이 현금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허. 이 30대 남성인데요. 올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전, 충남 그리고 서울 등을 돌면서 이 카페에서 현금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카페, 우리 양 변호사님 카페 가서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노트북 이렇게 그냥 작업하시다가 놓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셔도 그대로 있죠. 예, 저는 뭐 휴대폰, 뭐 지갑 다 놓고 다닙니다. 예,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네요. 카페에 보면 손님들 되게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현금 처리를 할까 싶긴 한데 주로 손님들이 잘 없는 오전 시간에 앉아서 쭉 기다리고 있다가 아하. 딱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30초면 어디 갔다 오는 시간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돈통도 예, 일하는 영업 시간에는 그 계속해서 손님들이 현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잠궈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틈을 노려서 저렇게 절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카운터에 이걸 딱 열어가지고 돈을 챙기고 도망가기까지 30초밖에 안 걸린다.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초보의 솜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습성이 이제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9월부터 지금 11월 사이만 해도 상당한 많은 어떤 이 절도 범행을 지금 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30대 남성 9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거든요. 범행 횟수가 지금 22회로 알려져 있고 현금 한 400여만 원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 대전 카페에서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승차권을 구입해서 천안으로 가는 모습까지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22회에 걸쳐 400만 원 상당. 하하, 참. 자,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전국을 투어를 하면서 이 짓을 한 겁니다.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 출소 3일 만에. 이 기자. 네,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찰 조사 결과 이 30대 남성은요, 이 같은 범죄로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범인은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카페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심지어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대전의 버스 터미널에서 덜미가 잡혀서 검거됐습니다. 자, 교수님이 22회에 걸쳐서 400만 원 절도. 그 정성으로, 그 노력으로 정말 한 달간, 딱 한 달만이라도 노동 현장 같은 데서 정말 눈 딱 감고 일만 했어도 그 이상은 벌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이나 또는 근육에 그런 그 생각 같은 것이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돈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그 노동이라도 해서 뭔가 자기가 의미 있는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특기를 살려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손버릇 나쁜 것은 거의 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 속담에 그 재버릇 개 못 준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인데 실제로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한번 쓱 가서 슬쩍 하면은 그 돈이 훨씬 더 스릴도 있고 자신의 어떤 그 특기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아예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습적인 절도를 하는 것이죠. 박 변호사님, 예. 뭐 저렇게 뭡니까 돈 훔쳐가지고 뭐 기부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축하거나 뭐 기부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경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생활비를 하기 위해서 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데 생활비가 아닙니다. 유흥비로 이 모든 것을 탕진을 했습니다. 큰 이 돈 자체를 유흥비로 검거됐을 때는 전부 탕진한 상태였다라고 하고요. 상습 절도죠. 1회가 아닙니다. 상습성이 발현된 절도이기 때문에 상습 절도로 구속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아까 양 변호사님도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작업을 하시더라도
다 놓고 이제 뭐 다녀오신다 그랬잖아요. 아 근데 이런 사건을 또 접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는 얘기 못 하겠네요.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가 정말 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이런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라는 걱정에 사로잡힌다는 거. 이 남성 그런 것까지 생각할 머리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저질렀겠지만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일 만에 잡혔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요즘에 저런 절도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대한민국 CCTV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경찰들이 또 부지런하게 잡습니까? 포기하세요. 빨리 그런지. 빨리 바꾸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오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하나만 좀 해주시죠. 예, 실제 이제 이 그 절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재범률이 한 59.4%니까 10명 중에서 한 6명 정도가 재범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CTV라든가 또는 블랙박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재범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 절도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범죄로 분류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절도 범행으로서 어떤 그 처벌을 받고 나온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데 좀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손을 가지고 훔치는 그런 행동들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인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야간 같은 데 많이 절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주간에 절도를 하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야.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